주말 숙제로 내준 것 중에 몇 개 같이 해볼게. 지금 선생님 해준 프린트랑 이거랑 좀 교재가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번호를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9번부터 선생님 숙제를 냈잖아. 중간중간에 쉬운 것들은 내비두고 52번 같은 문제를 잠깐 해보려고. 52번 다항식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10까지 땡땡땡땡 해서 10까지가 있죠. 전개식에서 x 9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래.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접해본 적이 있을 거야. 몇 개의 곱셈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괄호가 2개짜리 뭐 중학교 때 해봤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전개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쓰죠. 그럼 요 자리 첫 번째는 뭐 2개 곱해서 나오는 거 알고 두 번째 자리는 요 상수항 2개를 더해주면 됐었어. 그러면 요 마지막 자리는 곱해서 쓰는 자리였다고? 그럼 우리가 다항식을 곱을 이렇게 3개를 해볼게. 그럼 요거는 x 세제곱에다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더해서 6x 제곱 이렇게 썼다고. 물론 그 다음에는 둘 곱합, 그 다음 곱자리죠. 이런 식이야, 규칙이. 그럼 요게 아무리 많아도 그 규칙은 변함이 없겠지. 무슨 얘기냐? 10개야, x 10제곱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들을 다 합쳐서 x 9제곱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1부터 2, 3, 4, 5, 6 외웠지? 이 수 아예 알고 있지? 11이 5쌍 55 나오는 수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두 번째 항의 구성비를 따지는 두 번째 항 내림차순 할 때 첫 번째는 개수, 첫 번째 x 10제곱 그 다음은 상수항들이 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규칙이죠. 이런 문제 한 2번, 3번 정도로 봤던 문제야. 그 다음 53번 혹시 틀린 사람 보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랬어? 2번 쓴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2번 쓴다는 게 1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쭉 2번 쓴 다음에 x 세제곱 나오는 데만 전개해서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문제였고 그 다음 옆에 뭐 45번, 46번 이건 전개 보면 되잖아. 어떤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이런 식으로 그 다음 55번도 합차를 이용한 공식이죠. 전개 보면 될 테고 56번 잠깐 볼게. 이거 혹시 공식 까먹었나? 이거랑 이거 둘이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써?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걸 전개를 쭉 해도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지. x 더하기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것만 하면 x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라. 그럼 그 다음 거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얘네들은 합차 x 6제곱 3의 6제곱이다. 이 정도만 계산해주고 뭐 숫자로 바꿔서 답을 써주면 되고 그래서 공식 한번 다시 기억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7번 문제를 봐볼게. 57번 문제 니네들 프린트랑 위치가 조금 다를 건데 57번 문제 볼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문제야. 이 문제에서 스킬은 뭐가 필요하느냐. 어디를 푸는 스킬? 곱하기를 설정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 됐어. 그럼 ab와 bc와 ca가 마이너스 7이래. a, b, c는 마이너스 2래. 근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값을 구하래. 그럼 요것은 어떻게 하랬어? 이거 이용하랬잖아. 이거. 어떻게? 얘는 2 빼기 c야. 얘는 2 빼기 a야. 얘네들은 2 빼기 b야. 그럼 얘는 어떤 공식으로 전개하나요? 우리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마 지금 개념원리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많이 본 적은 없을 거야. 개념원리 한두 번? 하지만 다른 친구들 아쌤, RPM 많이 풀었어요. 그럼 얘는 이런 공식 이용하는 거죠. x세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ab, bc, cax 더하기 abc 이걸 이용하는 거야. 마치 얘를 x처럼 그럼 어떻게 쓰냐? 2의 세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이 상수항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2의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항들은 이 두 개씩을 곱해서 둘곱합이라고 표현하지. a, b로 쓸걸. 예. 마지막은 3개 곱해서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모습 보여?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거야. 숫자 계산. 뭐 어떻게 조건에서 2의 세제곱. 근데 더하기가 빼기 2로 넣겠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7 넣고 그럼 마지막 숫자 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계산은 본인이 하시고,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누구를 어떻게 놓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자리를 어떻게 쓴다? 지금 나와 있는 요 자리를 요식을 이용해서 2 빼기 C로 쓴다. 요 자리는 누구로 쓴다? 2 빼기 A로 쓴다. 요 자리는 어떻게 쓴다? 2 빼기 B로 쓴다. 그래서 요거를 요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해 보면 되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서 뒤져서 이 공식 응용 문제 찾아서 자기 거로 만들어 놓도록.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다. 이제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에 관한 문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기 61번 문제부터 65번까지 쭉 계속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공식은 자기 스스로 다 외워야 돼. 수업 시간에 설명했고 증명했고 이제 내가 외워서 활용을 빡빡빡 해야 되고 64번 문제 같은 것도 자기 스스로 답이 다 나와야 돼. 65번도 했어. RPM에서 했어. 따로따로 했어. 5제곱, 6제곱. 더해서 계산해서 더하래. 한 번만 더 나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만났다 하더라도 물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반들은 아직 힘들겠지만 RPM 맞셈까지 끝낸 애들이 이런 거 다 맞춰줘야 돼. 아직도 이런 계산이 틀린다거나 아니면 손도 못 댄다거나 그럼 정말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꼭 외우고 그럼 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게. 65번 문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고 xy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나한테 뭐 구하래? x 다섯, y 다섯, x 여섯, y 여섯. 선생님도 못 외워. 재료 상태 봐갖고 만들어내야 돼. 그럼 이런 걸 내면 우리가 제곱으로 된 공식들은 알고 있어야지. 물론 빼기로 된 공식도 있지만 내가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1이고 6이고 얘는 7 나오겠지. 아 얘는 7이구나. 그 다음 x세제곱 y세제곱도 필요해. 근데 x 플러스 y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더하기 y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0 나온다. 마이너스 9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10 나오겠지. 아 계산 이렇게 두 개 해놨구나. 그럼 x 5제곱을 어떻게 제조할 거냐라는 거지. 우리가 이 공식은 당연히 외워놔야 되는 공식들이고. 그럼 x 5제곱, y 5제곱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두 개 곱하면 나올 것 같아. 근데 5제곱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곱하면 5제곱 나와? 그럼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게 나와. 그 이상한 걸 뒤에서 빼주는 거지.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또 이상한 게 나와. 빼주면 결국 5제곱만 남게 되겠지. 그럼 요걸 좀 정리해서 어떻게 쓴다?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구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 빼기 xy의 제곱에 x 플러스 y구나. 쓰면은 이제 7 갖다 대입하고 10 갖다 대입하고 여기는 아까 전에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있으니까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써가면서 대입해보면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6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니까 계산을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x 6제곱, y 6제곱 어떻게 만드냐? 왠지 이런 거 제곱하면 나올 것 같지? 얘만 나오면 좋은데 요거 하면 쪼로로 곱해서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나온다. 그럼 어떻게 얘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통치면 요게 세제곱은 아까 계산 다 해놨잖아. 마이너스 10이라고 곱하기 위에 있었잖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 답이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154가 나와. 그럼 이제 더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지. 얘네랑 얘네랑. 이거 플러스 154 나온다. 그럼 얘네랑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계산상에 우리들이 지켜보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야. 뭐 이런 기본적인 공식 두 개는 당연히 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제곱, 6제곱의 제조 방법이죠. 5제곱은 제곱과 세제곱을 곱해서 만들고 6제곱은 세제곱을 제곱해서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어. 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생긴다 곱하면서. 그럼 그런 거 빼주면 돼. 그 다음 얘가 6제곱만 만들잖아. 쪼르륵 하면서 가운데가 뭐 생겨. 그럼 빼주면 돼.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런 6제곱도 충분히 무난히 풀 수 있도록 하고 밑에 분수로 생긴 모형들이 나와 있어. 근데 68번만 잠깐 해보려고. 68번 문제로 가볼 건데 68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분수 형태가 아니야. 그럼 이거 쪼개놓고 분수로 바꾸는 거는 중3 때 다 끝났다고. x제곱 3x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서 분수로 x로 다 나누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알아냈어. 3이구나. 그 다음에 옆에 x세제곱 3x제곱 5x 마이너스 7 x분의 5 x제곱분의 3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난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근데 왠지 짝꿍들이 보이죠. 어떤 짝꿍들이 보여? 얘랑 얘랑은 같이 가고 싶죠. 얘랑 얘랑은 3으로 묶어서 같이 가고 싶고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얘는 그냥 상수야.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어떤 공식이 있었어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x분의 1이 공식이 있었구나.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는 공식이 있었구나. 여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 그럼 그 다음은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요 텀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돼. 이 계산 자기가 해봐.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면 한번 답을 정리해보면 아마 17이란 답이 나올 거야. 꼭 스스로 한번 해서 정말 17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어떻게 한다? 이 두 공식 이용해서 푼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기억을 해보고 생공식 변형에 관한 문제 계속 나오는데 71번 잠깐 설명하고 72번으로 갈게. 71번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돼. 뭐냐? 2분의 1 가로 열고 a 빼기 b제곱 2분의 1하고 가로 열고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10 빼기 a제곱. 근데 이게 만약에 는영이 있었다. 거기에 결론은 a는 b는 c랑 같다. 이게 정삼각형, 도형이다. 그럼 정삼각형. 이런 결론까지 이르는 문제였고 72번 문제가 계산이 되게 복잡하고 공식도 만들어내야 되고 해서 내가 72번을 풀어볼 테니까 스스로도 선생님이랑 같이 전개해가면서 봐. 72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 a제곱, b제곱, c제곱은 1이래. 나한테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 알아내래. 그럼 왠지 이것들은 이거를 전개하면 나올 것 같지 않아? 제곱하면? 얘가 1이래. 그럼 이걸 전개하면 누가 나오느냐? a 4제곱 각자 제곱하니까 이런 거 나오고 더하기 2a제곱 b제곱 2b제곱 c제곱 2c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요것들은 어디 있으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찾는 거니까 요걸 찾으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항해서 공식 자체가 이렇게 하나 탄생한 거지. 계산이 다 안 될 수 있지만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요거 일로 이항해서 보내니까 요렇게 묶이겠지. 2로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묶였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가 또 안 보여. 그럼 얘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낸 공식이냐? 왠지 얘네들은 이거를 전개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전개하면 이런 애 생겨. 각자 제곱, c제곱, a제곱. 둘씩 곱하기. 근데 둘 곱하면 a가 2번 있지? 그 다음 거는 2를 곱하면 또 누가 2번 있어? b가 2번 있겠지? 2를 곱하면 얘는 이제 c가 2번 나올 차례.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지금 요 덩어리를 주인공으로 공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일로 다 이항하겠지. 그럼 이걸 또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일로 이항하면서 선생님 2를 붙이고 왠지 A, B, C로 묶고 싶죠. 그럼 A랑 B랑 C가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 엄청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끝내줄 수가 있어. 왜?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랬잖아.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쑥 사라지고 얘만 남았어. 그럼 나 얘만 알아오면 돼. 그럼 얘는 어디서 알아오느냐? 얘는 사실 첫 번째에서 풀고 왔어야 돼. 이 두 개를 보면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 a제곱, b제곱,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 ab, bc, ca구나. 이 공식을 쓰면 이 덩어리가 나오겠지. 얘가 0이래. 얘는 1 나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야 1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덩어리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구나.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 풀다 글로 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한 값이 얘랑 같다고. 그래서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a제곱, b제곱, c제곱은 얼마였어? 우리 이제 요 계산만 마무리 지면 된다는 거지. 요게 1이었고 얘가 4분의 1이었어.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정답은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이 엄청 복잡해. 엄청 복잡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거고 이게 이거야. 그러면 요거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요 공식 안 외웠어. 근데 이런 거를 제곱하면 요거 각자 제곱하고 공식이 그 다음에 요걸 2를 곱하면서 2번씩 곱하는 공식이야. 사실 여기 선생님이 잠깐 스킵했지만 요 기본 공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이 공식 많이 봤지? 각자 제곱 곱하면서 2 붙이기. 요 공식이 요런 모양이 들어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각자 제곱한 게 있고 2개씩 곱한 애들이 있겠지. 근데 나는 얘만 주인공으로 알고 싶으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를 빼면 새로운 공식이 탄생한 거야. 근데 이 새로운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요 값은 나와 있는데 여기가 또 안 보여. 근데 이것도 우리 공식 외운 적이 없다고. 근데 얘를 또 요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내려고. a, b, b, c, ca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둘씩 곱하면 요런 공식이 된다.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되는데 나는 여기를 알고 싶은 사람이니까 요걸 요로 이항한 거야.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냈더니 이게 은근슬쩍 묶이죠? 정리를 했다고. 근데 이 덩어리가 0이니까 얘가 쉽게 계산이 되더라고. 그래서 최종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거야. 이 공식 하나로 변형된 공식을 2개가 만든 거야. 2개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요 공식은 내가 은근슬쩍 나오기 때문에 아예 외워놔도 된다라고 얘기는 잠깐 했었어. 그래서 요 공식만 다시 한번 써보면 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은 ab bc ca제곱 빼기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구나. 됐지? 그래서 이런 공식 우리가 뭐 자주는 안 써도 알고 있으면 계산 순서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엄청 복잡하게 연결이 된 문제고 얘들아 73번 문제부터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잠깐 보고 갈게. 요거는 합밖에 없잖아. 차가 필요해. 앞에 4 빼기 3 붙이면 된댔어. 근데 그건 숫자로 1이니까 붙여도 상관이 없더라. 근데 문제는 이게 4 더하기 2일 때나 그럼 4 더하기 4 빼기 2 붙여야 되는데 그럼 2는 막 써도 돼? 안 돼? 안 돼. 그때 2분의 1로 퉁쳐서 푸는 문제 엊그저께도 풀었어. 74번 9 곱하기 11 곱하기 101제곱 그다음 만일 그럼 얘는 10 빼기 1로 생각해. 얘는 10 더하기 1로 생각해. 얘는 10의 제곱 더하기 1로 생각해. 10의 4제곱 더하기 1 하면 같은 문제 양상이지. 그 다음 얘는 가로의 길이를 a로 세로 b로 놓고 피타고라스 써야 되겠구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7제곱. 그 다음에 둘레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a랑 b랑 더해서 곱하기 2 하면 둘레가 17, 46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계산하면 a 곱하기 b 값이 나올 거야. 그럼 그게 넓이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77번을 볼 거야. 이것도 곱셈 공식을 잠깐 정리만 잘하면 나올 거야. 그럼 앞에 거는 이렇게 좌변이 정리가 되고 우변은 C로 묶으면 돼.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C로 묶으면 첫 번째 식은 이거고 뒤에 거는 살짝 마이너스로 묶어줘야지 비슷한 모양이 생겨. 그러면 합차로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C제곱에 빼기 A제곱 2AB B제곱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하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야. 우변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거랑 요거를 요거 없어지네. 그럼 2는 1로 보낼 거야. 다 보내보자. C는 1로 보낼 거야. 그럼 2가 나눠질 거야. 그럼 남는 애 이런 애 남죠. 등호지. 그러면서 딱 보이지? C가 빗변이네. 그럼 누가 직각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을 해보시고 18쪽에 있는 그 나머지 정리, 목과 나머지 변형해서 푸는 문제 있거든? 그 문제를 한번 해볼게. 이걸 또 까먹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얘를 한번 88번 문제로 한번 해보고 89번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해. 88번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식을 썼지. 어떤 px를 뭘로 나누는데 이걸로 나눌 때 그냥 검산식 쓰고 있는 거야.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래.
그럼 이걸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변형해서 비슷한 식을 찾아내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냐? 이 모양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얘가 이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 3을 곱하겠지? 3을 곱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 3을 곱하면 정말 얘가 나오지. 근데 이렇게 숫자 막 곱해도 돼? 안 돼? 안 된다. 아무렇지 않게 하려면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바뀐 목이죠. 바뀐 목.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배웠어.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게 나중에 조립제법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내용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앞에 조립제법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변형해서 식을 바로 써갖고 식으로 표현하는 거. 진짜 조립제법 구에서 수정목을 쓸 때도 있지만 어제 선생님 주간평가 1번도 따로 풀어줬잖아.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그래서 변형해서 답을 찾아본다. 그러면 이제 답이 2번이 나오는 게 당연히 나오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데 이것도 주관식 틀렸더라고 많이. 꼭 맞춰야 돼 진짜 꼭. px를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r이다. 근데 px를 이제 누구로 나누고 싶대? 이런 모양으로 나누고 싶대. 그럼 얘가 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무슨 짓을 해줘? A 있는데 A 없네? 그럼 a분의 1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 문제에다가. 그럼 어떻게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A를 써주는데 걔를 G로 써줘서 수정 몫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바뀐다. 그래서 여기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지. 이거 까먹은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얘들아 우리가 78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도형이랑 관련된 문제야. 78번 오른쪽 그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2이고 한 면의 중간에 뚫어갖고 밑면 길이 나와있지. x 플러스 2 구멍으로 뚫어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정류면체의 전체 부피에서 이 뚫린 부분에 비인 부분의 부피를 구해서 빼면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뚫린 부분을 뚫어놓은 부분은 6군데가 맞을 거야. 근데 지금 길이를 봐. x에 x 플러스 2로 여기 직육면체를 뚫은다 했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하나 뚫어도 양쪽이 다 뚫린 거야. 한 방만 뚫어도. 이쪽에서 뚫어도 양쪽이 다 뚫린 거야. 그럼 이쪽에서 뚫으면 위아래가 다 뚫린 거지. 그럼 6면에서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3면에서 접근해도 6면이 뚫리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뚫어나면 앞과 뒤가 뚫리고 이렇게 쭉 뚫으면 동과 서가 뚫리고 이렇게 쭉 뚫으면 위아래가 뚫린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뺀 부분을 생각해보면 3번을 벌써 뺐잖아? 근데 가운데 부분은 이거 할 때도 빠졌고 요거 할 때도 빠졌고 요거 할 때도 빠졌고 중복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거기는 한 번만 뺄 걸 3번을 뺐다고. 그럼 그 부분을 2번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해서 잘 도형을 상상해 봐가면서 잘 보면은 길이가 나올 거야. 그러면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 변의 길이가 이거라며. 여기서 빼는 거야. 근데 이런 거 가로와 세로 제곱 붙일게. 요런 애를 몇 개에서 뺐다고? 3군데인데 뚫고 나면 6군데가 뚫린다고. 근데 가운데 있는 부분은 겹쳐서 중복했잖아. 그러면 2번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요런 부분이 3번 불필요하게 빠진 거거든. 그럼 2번을 구해서 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에 왜 여기 있다? 3차식 계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럼 x세제곱 3x제곱 이거 하니까 어떻게 돼? 6x제곱 나오지. 그 다음 3에다가 x에 이거 4제 제곱하니까 4 나오지. 그럼 12x로 거치고 얘를 세제곱하면 8이죠. 얘 분배하면 3x 세제곱에 빼기 6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지금 나와 있는 걸 정리해보면 요거 2개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얘랑 계산해서 세제곱 어딨지? 세제곱이 이렇게 한 개. 여기 있지? 그럼 요거 3개 없어질 테고 요거 2개 없어질 테고 그럼 남는 건 요거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가운데 원리 어떻게 한다? 요게 정류면체 전체 부피. 요거 3군데에서 뚫었는데 뚫고 나면 6군데 뚫림. 가운데 중복은 여러 번 뺐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한 번만 뺄 거 3번 뺀 거잖아. 그럼 2번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볼게.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 79번이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 직류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요 문제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얘네들이 모서리를 x, y, z로 쓰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모서리 합이 48이래. 그러면 직류면체 그림을 그리면 가로, 세로, 높이. 근데 요런 게 길이당 4개씩 있다고? 길이 4개씩 12개의 모서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지. 그럼 x, y, z는 12가 될 테고, 그 다음 대각선 길이가 54래.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중3 때 배웠단 말이야. 요거. 루트 x제곱, y제곱, z제곱, 루트 54구나. 그러면 x제곱, y제곱, z제곱 54네. 그럼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나는 뭘 푼다? 건널비를 풀었어. 그럼 건널비는 어떻게 되냐? 이런 면, 이렇게 생긴 면, 이렇게 생긴 면, 개당 몇 개씩 써? 2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난 요걸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는 게 목적이고 요거 조건으로 알고 있어. 그럼 이건 곱셈 공식 변형이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제곱 빼기 2xy yz zx.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지. 나는 요 덩어리를 구하는 거야. 요 덩어리를. 그럼 여기까지가 54랬어. 여기가 12라고 했어. 그럼 이 덩어리를 구하는 거지. xy. 근데 사실 2개 곱한 거라 난 요게 목적일 거야. 요게. 그럼 넘기면 2xy, yz, zx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144야. 거기서 54를 빼니까 얘네들은 90이라는 건널비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도 간단하지만 그래도 곱셈공식 변형에 의한 도형 문제니까 생각을 해주고.